중국 정부가 10년 동안 돈을 빌려다가 쓸 때 주겠다고 하는 이자가 2.1%입니다. 20년 사이에 이렇게 낮아진 적이 없어요. 시중 금리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결국 시장에서 채권 말고는 살 게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앞으로 미래에는 금리가 더 낮아져서 주로 국채 이것도 감지덕지일 거다. 그런데 이 사우디 국부펀드마저 요즘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요? 이제 편견을 좀 깨드려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뭔가요? 부자, 돈이 많아. 네. 그 파도 계속 나와. 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사우디에는 그 나라에 현금이 없어요. 네? 돈이 없어요. 무슨 소리세요?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중국 경기 나쁘다 이 소리는 저도 종종 듣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금리가 너무 낮아지고 있어서 중국 정부가 고민이 많다 이런 소식이 들린다고 하는데 네.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금리는 사실 정부가 알아서 올리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사실 중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장기 금리 2년물, 뭐 3년물, 뭐 10년물, 30년물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채권이 거래가 되면서 그 금리가 결정이 돼요. 예. 현재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그러니까 정말 쉽게 얘기하면 중국 정부가 10년 동안 돈을 빌려다가 쓸 때 주겠다고 하는 이자가 2.1%입니다. 그런데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2012년에는 4.5%였거든요. 야, 이렇게 비교하니까 확 낮아진 게 느껴지네요. 네,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이렇게 낮아진 적이 없어요. 예. 1년 전에는 2.6%였는데 이게 계속 낮아져서 지금의 2.1%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낮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시장에서 10년물짜리 채권을 사람들이 계속 산다는 의미예요. 네. 근데 이거를 되게 실감나게 상황극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오랜만입니다. 그런 거예요. 국채를 발행하는 정부가 우리한테 10년간 돈을 빌려주면 한 2.3%밖에 이자를 안 쳐주는데 예. 이거 국채 살래? 그러면은 살래. 이렇게 해서 팔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다 사가니까 다 팔렸죠? 예. 그러면 이제 정부가 또 이래요. 자, 이제 2.2% 주는 게 이게 시장에 돌아다니는데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라도 살래? 하니까 살래. 해가지고 또 사요. 그러다가 마지막엔 야 지금 2.1% 주는 것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거라도 했더니 줘 살래. 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앞으로 오르든지 내리든지 10년 동안 변함없이 연 2.1% 이자를 주는 국채에 요즘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린다는 얘기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의미는 또 다시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결국 시장에서 채권 말고는 살 게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미래에는 금리가 더 낮아져서 이거 2.1% 주는 채권, 그러니까 주로 국채, 이것도 감지덕지일 거다라고 예상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최근에 정말 우리 국채 누가 이렇게 사가는 거야? 하면서 국영은행들 너네 다 집합. 그래서 다 모아서 너희들 중에 채권 산 거 있지. 그 국채 금리 너무 떨어지는 거 막아야 되니까 갖고 있는 거 다 시장에 팔아. 빨리. 예. 그래서 앞으로 내가 채권, 국채 누가 사는지 볼 거야. 이렇게 예. 하는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런 개입, 간섭 이런 걸 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국채 금리가 약간 높아지기는 했다. 그러니까 뭐 2.1%였던 게 2.2%가 되더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들 왜 이렇게 중국 국채를 사는 건지 이 얘기도 들어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국채 금리가 내려가느냐 얘기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다들 중국 국채 말고는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좋아서 돈 쓸 일이 여기저기 이렇게 많으면 사람들은 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침체가 돼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소비 안 된다, 돈 안 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건 안 사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래도 수익이 안 나와서 뭐 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큰 회사에 합병이 된다거나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 성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경기도 바닥이고 그러니까 이 중에 뭐라도 돈을 넣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뭐 안전자산, 뭐 위험자산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수록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죠. 근데 채권이라는 건 5년, 10년 고정된 금리로 매년 이자를 따박따박 받는 정기예금 같은 거라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그 채권 중에서도 나라가 발행하는 국채는 나라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은 안정성에서 원금 손실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정성에서 가장 나은 대안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게 또 돌고 도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에이 여기서 그만 이제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10년물 채권 금리가 2배가 높은 미국으로 가야지 하고 중국에서 돈을 뺄 때는 위안화를 들고 가지를 않습니다. 네, 이 다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데 그 달러를 누가 주냐면 인민은행이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 줘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위안화 가치도 떨어집니다. 어쨌든 그러면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그 위안화는 결국에는 인민은행 주머니로 다시 들어가니까 시중의 위안화가 또 줄어드는 효과를 줍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또 줄어드니까 경기가 더 나빠지고 이게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다른 거 안 사고 또 국채만 사고 또 국채 금리는 더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이제 중국 경기가 왜 어떤 상황이었고 그게 국채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확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왜 금리가 낮아지는 게 싫은 거죠?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너무 낮아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거슬려 하는 것 혹은 좀 신경 쓰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측면이에요. 중국 정부가 지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해 3월에 파산했던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네 몇 년 전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는 거 봤지? 그게 시중 금리가 너무 낮아졌다가 코로나 때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때 들고 있던 국채 가격 떨어지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잖아. 우리는 크게 걱정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금도 상황극이었던 거죠? 방금도 상황극이었죠. 근데 이 얘기는 마치 금리가 우리는 곧 올라가고 경기가 살아날 거다 하는 다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근거가 좀 부족한 자신감이랄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지금 경기 나빠서 걱정인 나라가 뭐 금리 상승을 걱정한다고? 이런 반응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 낮아지는 걸 경계하는 또 다른 이유는 통화 가치에 대한 차원입니다.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게 걱정인 거예요. 그렇겠죠. 네,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이제 자꾸 중국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또 환율이 더 오르고 그러니까 위안화가 하락하는 거죠. 악순환이 됩니다. 근데 두 나라의 그 통화 가치는 기준 금리의 차이도 있지만 그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그 시중 금리 차이도 환율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약세는 뭐 수출로 따지면 수출에는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은 외국 자금이 중국 빠져나가는 게 더 고민스러운 게 이제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경기가 나쁘면 금리가 낮아져야 한다고는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참 낮아지는 것도 걱정해야 될 요소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도 이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는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은행도 단기로 돈을 조달해서 예금을 받고 장기로 또다시 대출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수익 구조인데 단기 조달 금리나 장기 대출 금리가 비슷하면 은행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장기 단기 금리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이건 장기 불황의 신호가 되고 또 그러면 과거에 이제 일본처럼 뭐 잃어버린 20년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장기 금리 추이도 우리가 좀 자주 들여다봐야 하는 그 지표가 요즘에 되고 있다. 뭐 그런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뭐 송경제에 출연하시는 많은 분들이 중국 소식 업데이트 해주시는데 점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보면 야, 중국 경제는 회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그널들이 더 많이 목격되는 것 같아서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소식 한번 들어보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투자 좀 받고 싶어서 목을 매는 대표적인 곳인데 이 글로벌 투자의 큰 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불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우디 국부펀드마저 요즘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우디 얘기를 하기 전에 그 국부펀드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나라가 번 돈 중에 일부를 이제 예비금 차원에서 한 곳에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그걸 굴리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필요할 때 여기에서 꺼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사우디도 그렇지만 요즘에 러시아가 이 전쟁 이후에 국부펀드 안에 있는 이제 유동자산, 꺼내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자산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전쟁 자금이며 뭐 군인 월급이며 그다음에 뭐 군인들 보상금 보너스 이런 거 막 올리고 그러거든요. 돈을 펑펑 쓰고 있는데 그거 다 국부펀드에서도 일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부펀드의 자산이 확 줄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국부펀드는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KIC라고 해서 한국투자공사가 한국의 국부펀드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자산 순위로 쭉 전 세계를 줄을 세워 보면 뭐 노르웨이나 아랍에미리트, 뭐 사우디 같이 우리가 요 세 나라 하면 이제 천연자원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석유든 가스든 이런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이제 그 자원 팔아서 번 돈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굴리는 그래서 좀 상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는 이제 PIF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 뭐 은행들, 그다음 뭐 딜메이커들이 이제 자금을 끌어올 때 사우디 PIF에 가서 우리한테 돈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을 벌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조달처로 알려져 있어요. 흔쾌히 이렇게 잘 주나 봐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투자 좀 해줘요 하기도 하고 뭐 PIF가 먼저 흥미를 가지고 내가 그거 투자할게, 내가 그거 좀 살게, 인수할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랬던 PIF가 최근 들어서 돈을 쓰는 거에 좀 인색해졌다. 더 이상 이 사우디의 문을 두드리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말이 밖에서 돌아요. 밖에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돈을 안에서만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이하네요. 사우디 안에서 그렇게 돈을 굴릴 만한 용처 또는 뭐라고 할까요? 좀 좋은 투자처가 잘 없을 텐데 돈 많은 사우디가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 뭐 남다른 사정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뭔가 편견이랄까? 제 편견을 좀 깨드려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뭔가요? 우리가 사우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부자 나라. 부자 나라. 빈살만 세계 최고의 부자. 부자. 뭐 이런 돈이 많아. 그 파도 계속 나와.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사우디에는 나라에 현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무슨 소리세요? 네, 돈이 없다는 걸 이제 몇 가지 지표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부펀드 현금 자산 수준입니다. 2022년에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조 원의 현금을 보유했던 PIF가 작년 9월 기준으로 하면 150억 달러. 20조 원으로 뚝 떨어져요. 이야,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지? 네, 이제 자금 경색 우려가 이제 제기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사우디가 사실은 어떤 그동안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던 게 부채 발행이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부채 발행도 좀 적극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던 미국 주식이 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이 좀 랠리를 보였으니까 그때 이제 수익 실현을 한 것 같아요. 이래저래 핑계가 좋았죠. 그래서 미국 주식도 보유하고 있던 거 거의 뭐 절반가량 팔았고 그다음에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한테 또 주식을 또 일부 양도를
받아서 그걸로 또 이제 배당 수익으로 또 이렇게 채워 넣고 네. 그래서 다시 현금 보유액이 올해 7월 기준으로 하면 한 650억 달러로 다시 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PIF가 돈이 없다는 얘기는 나라 국간이 적자라서라는 얘기도 돼요.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약 210억 달러 적자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유 가격이 따라와주질 못해서 그래요. 사우디 정부가 그 예산 균형을 어느 정도 좀 맞추려면 올해 배럴당 80달러 이상의 유가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상반기에 좀 90달러도 돌파하네 좀 이런 분위기가 있더니 다시 또 뚝 떨어져가지고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한 76달러에 두바이유가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현재 사우디의 상황, 이제 PIF가 투자 방식을 바꾸게 된 배경 정도가 되겠고 또 현실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 현실적인 이유는 뭡니까? 일단 당장 국내에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 들어갈 때가 많다. 그렇죠. 네, 사우디는 애초에 이 돈 들어갈 때 많이 벌려놓은 이 계획들을 자기 나라 돈으로 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 그 부자 나라가 다른 나라 돈을 투자받아서 하려고 했다고요? 네, 그 이야.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를 많이 해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당장은 자기 돈을 써야 됩니다. 현재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뭐 대형 프로젝트를 보면 국내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네옴시티. 네, 기억합니다. 네, 그 뭐 또 그리고 관광단지 개발하는 거, 그리고 뭐 스포츠 산업 육성하는 거, 막 구단 인수하고 뭐 그런 거 있죠. 예, 선수들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뭐 항공사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런 탈석유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산업 개발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써야 하고요. 예. 그런데 그 프로젝트에 대한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뭐 투자를 접거나 이제 접근을 잘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옴시티 같은 것도 그 사우디 사막 한복판에 거의 뭐 길이로 따지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되는 그 길이에 첨단 복합 도시 뭐 더 라인을 예. 일직선으로 이제 하나 된 건물로 이제 짓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네. 이제 현실성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투자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당초 이게 170km 길이로 계획한 건물의 길이가 이게 2.4km로 확 줄일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에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외 투자를 조금 더 신중하게 심사하고 요거를 좀 되도록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좀 요거를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와 동시에 국내 투자는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택하게 된 겁니다. 이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벌써 작년인가요? 뭐 그때 우리나라에 빈살만 네. 방문했을 때 그때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확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네. 저는 그때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 재계 총수 1위부터 한 5위인가 네네. 6위까지 일렬로 딱 네. 서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 저 양반들 어떻게든 좀 투자 좀 받거나 아니면 발주 그죠. 좀 받아보려고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회장님들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뭐 비서실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빈살만이 의외로 얘기한 게 내가 뭐 투자 좀 해줘 아니면 발주 좀 해줘 이게 아니라 우리 사우디에 투자 좀 해달라는 얘기를 그때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제가 여기 플러스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투자 제한이라는 게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왔잖아요. 예. 투자해 주려는 사람이 오진 않죠.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이동을 하죠. 그렇네. 그죠. 그래서 저는 어디 지나가시다 들렸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네, 그렇죠. 이제는 지금 오늘 소식과 딱 맞물려서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국내 투자가 얼마나 늘긴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지난해 PIF 연간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전체 투자의 한 23% 정도를 차지하던 해외 투자가 예. 2023년에는 21%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뭐 사우디 경제 산업 개발 부분은 21%에서 1년 사이에 33%로 크게 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우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같은 기간 3%를 더 늘린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PIF 포트폴리오를 보면 한 대략 100개 정도의 그 투자처가 있는데 예. 이 중에 한 3분의 2 이상이 국내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는 이제 국내 경제의 새로운 부문을 좀 개발하겠다는 사우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해외 투자도 열어보면 일부 또 반전이 있어요. 그건 뭔가요? 그 PIF가 해외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투자 시에 조건을 하나 붙인대요, 요즘에. 뭔가요? 내가 너한테 얼마를 투자할 테니까 그 중에 일부는 우리 사우디에 재투자를 해라. 아. 뭐 사우디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사우디 기업이나 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 자금을 일부라도 써라. 이런 요구 조건들을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2034년 월드컵 개최지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일 후보라 그렇게 돼요. 오. 네네. 근데 이거를 위해서 이제 경기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장 요러요러한 거 어떻게 지었겠습니다 하고 그 리스트를 쭉 발표한 게 있어요. 예. 근데 요것도 이제 최첨단으로 또 지으려고 계획을 쫙 세워서 그 사우디가 또 그런 부심이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근사하고 화려하게 그래서 그런 계획을 쫙 발표를 했는데 이 발주처가 어디지 하고 쭉 살펴보니까 이 발주처들이 전부 사우디 국부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들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전략적인 투자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사우디 내부에서는 이제 지출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주춤하고 있는 게 있다. 근데 향후 아무래도 이제 뭐 2, 3년 동안은 좀 큼직한 글로벌 투자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조나 뭐 인공지능이나 기술 부문 같이 이제 사우디가 탈석유를 목적으로 하면서 뭐 비전 2030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사우디에 좀 어떤 가치를 더할 만한 그렇게 판단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당분간은 어떤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큼직한 그런 대형 투자 프로젝트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사우디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야, 큰일이네요. 그럼 앞으로 우리 중동에서도 먹거리를 기대하기가 좀 어떻게 요원할까요? 글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투자량은 이제 줄고 있는데 예. 밖으로 나가는 투자량은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투자처에 대한 자산 규모는 예. 오히려 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도 계속 뭔가 현금 확보를 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그렇다. 네. 예, 그런. 중동도 크게 변해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또 앞으로 중동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하나 또 챙겨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극의 대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